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심각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 계좌에서 보유 종목의 매도 없이 배당금만 인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사실 관련 주제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는데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IS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질문 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배당금을 인출할 때요. 자, 원금에서 빠져나간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원금으로 배당 주식을 다 매수했을 경우 매도를 해야만 인출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IS 계좌에서 어떠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요. 매수 대금은 사실 예수금의 형태가 아니라 매수 대기자금으로 우리가 모두 다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중도 인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에서의 중도 인출은 결국 뭘 인출하는 거냐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금을 인출했었을 경우에 중도 인출의 경우는 원금에 대한 인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은 뭐로 들어오냐면요. 일단 예수금의 형태로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예수금의 형태로 들어온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당금만큼의 예수금이 쌓여 있고 인출 신청했을 경우에 이 예수금만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매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자금만큼의 매도를 통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예수금의 형태로 쌓아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배당 금액까지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1년 차에 매수금액 2천만 원을 가지고요. 월 1%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개월 있다가 20만 원이 일단 입금이 되고요. 이 20만 원은요, 여러분 예수금의 형태로 입금됩니다. 예수금. 예수금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2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IS 계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납입 원금에 대한 부분들 2천만 원은요, 일단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 해야 된다? 매도라는 걸 통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되면 이게 바로 예수금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 2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금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돈은 예수금에서 인출되고 이 자금의 속성은 바로 배당금, 운용이익이지만 결국에 IS 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은 납입 원금이기 때문에 납입 원금이 인출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원의 운용이익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요. 납입 원금 2천만 원 입금한 자금 중에 여기서 20만 원이 이렇게 인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운용이익으로 쌓이고 있고 운용이익에 대한 인출은요. 결국 IS 계좌를 해지했었을 경우에 손익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납입 한도는 납입 원금까지이고요. 납입 원금에 해당되는 예수금이 있을 경우에만 인출이 되는 거지 예수금 없으면 결국에 종목에 대한 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는 당연히 예수금이 없겠죠. 그죠?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인출 가능한 금액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목의 매도를 통해서 예수금 입금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 인출 신청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 계좌 중도 인출 때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요. 중도 인출 신청을 누르게 되면 자, 최대치로 일단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이길 미수 미발생 금액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같이 보시면요. 자, 최대 중도 인출 가능 금액으로 출금 시 이익 영업일 미수금으로 인한 미수 동결계좌 지정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결제일은 T 플러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게 되면 결제는 이틀 있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수금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자, 이때 결제일에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자, 미수 계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도 인출 신청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자, 결제일에 해당 자금이 없게 되면 이때는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ISA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다시 뭐 또 다른 자금을 매수했었을 경우 자, 미수 계좌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금 100%로 매수하게끔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다시 뭘 매수한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금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바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A 종목을 매수를 해요. 자, 그리고 보여지는 예수금만큼 만약에 RP 상품을 또 매수를 했었을 경우에 자, 이 종목의 결제일에 자, 자금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사실상 모든 자금을 주식 사고 나서 뭐 예수금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일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A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일부 남아있는 예수금 가지고요. RP 상품을 매수했더니 자, 미수 계좌로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흔히 발생되는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예수금은요. 현금 잔고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되는 이유는요, 보유한 현금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체결하고, 자, 결제일에 돈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는 미수 계좌로 등록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했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대치가 아니라 뒷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길 미수 미발생 금액만큼만 인출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자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 거냐면 예수금의 형태로 일단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도 배당금만큼 인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계좌 안에 예수금이 그만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가 발생되지 않는 금액 한에서 인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국은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입금되면 예수금 입금되고요. 자, 배당금은 뭐로 인식하냐? 운용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배당 금액만큼의 인출을 하게 되면 자, 운용 이익을 뺀 게 아니라 원금을 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금에 있는 자금을 뺐고 그다음에 ISA 계좌에서는 납입 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출한 납입 원금은 다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뺐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자, 필요한 자금만큼의 인출은요. 실질적으로 중도 인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출 가능 금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 한도만큼 인출할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작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